그 기간 안에 좀 돌리면 안 될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방역이 아니고 안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의회에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근데 사실 이런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을 대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 제 직무상 시의원에서 제가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제가 준다 안 준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건 이제 시장님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 이제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돗물 6월분에 대해서 107억이 이제 이미 나갔어요. 결제가 무상으로 이제 다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보편 타당성 한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좀 아침에 우리 행정부시장한테 좀 들었는데 수돗물 사태 발생한 날로부터 그 이전에 이제 뭐 기록이 있든 없든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기록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수돗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런 외과적인 부분이나 내과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상에 협의에 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서 하시면 안 되고 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일단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들었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지난번에 주구청장님 간담회하고 보건소장님 오시고 했을 때도 저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권한받기다. 정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았거든요. 뭘 여쭤보면 다 권한받기고 잠재는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건 해주세요. 꼭 해줘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저희들 아프고 저희들 힘들고 이러니까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 좀 피해자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런 얘기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사였던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수돗물 대책이 쓰게 되면 노후관들 이제 뭐 교체하는 뭐 그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국민들 세금이고 이제 시민의 세금인데 그로 인해서 이 피해 지역과 피해 지역이 아닌 그 인천시 안에서의 지역 갈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정희 시의원님 의견도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상수 사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로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돗물 전문가 다 됐어요. 이번에 제가 되자마자 중학교 공부 문제 때문에 학교에 이제 뛰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강반 자체가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물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유체라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물때라고 그러죠, 흔히. 그게 이제 끼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염소를 집어넣으면 망간은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고 철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물때가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지금 이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취수장에서 가압장을 보내서 또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각 공동 아파트 단지로 단독 상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인입선이 있습니다. 인입선 거기까지 상수 사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저장소로 들어가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그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관로 자체 관로가 있어요. 그건 상수사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관로가 노후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고객이 시민이 먹는 물은 수도꼭지에서 수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제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수돗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혁신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거는 뭐 어떤 지역의 갈등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전체 국민은 다 누구나 평등하고 소중한 건데 어디는 깨끗한 물 먹고 어디는 안 좋은 물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노후된 데부터 빨리 개선이 필요한 데부터 그런 지역부터 빨리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참고로 그 수질 개선 대책을 사실 이렇게 가져오고 왔는데요. 뭐 간단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성산갑장서부터 마곡로 도수관로 복선화를 2020년도까지 영종 전 지역을 이제 완료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공천 정수장은 이제 19년도로 고도 처리화하겠다. 그럼 이제 물이 그만큼 정수를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 해서 관련은 말씀드렸고요. 운동 배수시는 이제 조기 19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연말 안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용도 배수지 건설은 이제 21년도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별도로 내년서부터 이제 2025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송배수관 이거에 대한 이제 관로 청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수질 관리에 대한 그 집중 영종용인 전 지역을 그래서 한 8억 원을 들여서 그 탁독에도 새로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해서 물 관리를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사항이 좀 있으신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도 자유토론을 진행할 거고요. 혹시 발언권이 필요하신 분들 조용히 소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앉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마이크는 갖다 드릴게요. 근데 그 어디 사시는지 어디에 계신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여기서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저 종기자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춘호입니다. 오늘 저 나경부 분들 일단 저 우리 시의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총대책위원회 관련자 되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수돗물 사태가 이 정상화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지금 뭐 여기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안정화가 됐다고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안정화는 그 말 그대로 어디 우리 주민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물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게 일단락이 돼서 정상화가 돼야지만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런 물을 먹고서 아직까지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 이번에 이 접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그 일반 주민들의 거기 그 여론에 묻히다 보니까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지금 장사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지금 아주 절단이 난 상태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저도 20년 동안 한 자석에서 자리에서 그 장사를 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을 갖다가 너무 공항을 하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소외되고 묻혀가지고 그쪽에다가 귀동냥을 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그 6월 달분 그 상하수도 요금이 면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이걸 유예를 해달라, 면제를 해달라 그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상가 지역의 그 상가 건물들이 좀 더 그 물을 받을 수 있게끔
옥탑에 전부 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청소 여기 그 청소 같은 그 일반 재반된 거기 그 지원 요청 그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소상공인 그 대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일반인들도 사업자가 있으면은 누구나 가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괜히 그거 저기 뭐 그 크게 선심 쓰는 것 같이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 지원을 획기적으로 진짜 여기 소상공인들이 가가지고 소리 없이 그 저기 그 자기가 지금 뭐 거기 있는 거 저기 회사 계약서만 가지고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편리를 갖다 봐줘야지 그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갖다 다 내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서 미리 좀 이렇게 복잡한 거는 좀 간소화시키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원님 얘기 듣기 전에 지금 아직 대외적인 이야기가 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영종의 그 위원님들께서 좀 진행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좀 듣고 위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우서동 상가분양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원기라고 합니다. 또한 그 영종도 서구 강화 소상공인의 위원회 좀 위원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된 사항만 잠깐 저희는 5가지를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개인 민간 학자 지금 서구대로 강화도로 그다음에 영도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목적이에요. 보니까 목적이.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아까 그 대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긴급자금입니다. 저희가 보상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침체됐어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주민자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적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나마 장사 같은 거 더 안 나올 것이고 여기는 또 영종도는 특히 뭐냐면 을왕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관광도시입니다. 외부에서 방송을 때리면 때릴수록 손님이 들어오고 안 먹고 갑니다. 영종도, 우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말도 못해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몇 번 소상공인하고 회의는 가졌었는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이 좀 어려운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으로 인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필터라든지 아니면 생술 보상이 이건 중요하지만은 상가들을 빨리 어떻게 정상화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긴급 대책 자금을 갖다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하자. 그래서 퍼센트는 1.45%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100억 정도를 좀 내놓으셨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100억이면 한 500개 정도 업소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더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의를 가졌었어요. 가져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인천에서 이제 답변이 올 건데 이제 다음 주 8월 1일 날 회의를 잡혔는데 그때 이제 인천시장님하고 좀 회의를 거쳐서 나머지 거를 답변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한 100억에서 한 200억을 더 투자해달라. 그럼 한 1000개에서 1500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끔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또 말씀하신 보상권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을 갖다 6월달에 다시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소상공인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냐면 생수를 사서 가지고 직접적으로 손님들 제공하는 데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정수기 들어갔다가 옥상에 들어갔다 옥상이 상가로 들어갈 때 상가에 필터로 다 갈아서 썼기 때문에 그것만은 유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안 나왔는데 잠깐 100%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수하고 쓴 거는 가격집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예 그럴 바에는 좀 6월달 상하수 요금 중에 이제 서구, 강화, 영종도에서 나온 게 117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된 게요. 그러면 7월달 구성하면 7월달에는 내가 볼 때는 140억 정도가 넘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많이 분명히 썼을 거예요. 샤워도 하시고 여름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7월달에 면제를 가는 게 좋다라고 반반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반반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인천시에서 원하시면 해드리겠다. 원하시면
생수를 그 대신 이제 이건 있다. 생수를 개인으로 사서 쓰신 분들은 그 돈은 개인이 하셨으면 좋겠다. 왜? 수돗물을 상하수돗물을 매주하시는데 이것까지 지금 양쪽 두 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의견들은 그러면 생수 상권은 민사로 가라. 민사에서 보상 협의할 때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상공인에서 그럼 우리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피해 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변호사분이 두 분이 계세요. 동승을 같이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샘플을 만들자. 일단 식당, 미용실, 호텔업 업종을 커피숍 업종을 다 나눠가지고 50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작년도 기준했을 때 6월달, 7월달 매출하고 올해 6월달, 7월달 매출을 합산해 보자. 그럼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냐, 어느 정도 많이 쳤느냐를 보고 그거를 민사로 예서 소송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재위원회 넘기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한 걸 중재위원회는 인천시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으니까 보고 거기서 협상하는 게 어떻겠냐. 일단 가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좀 남들보다는 좀 민간인보다 좀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다들 이게 상가사들 하는 말은 뭐냐면 빨리 정상화되지 우리도 밥을 먹고 살고 아니냐. 우리는 이게 생계다. 매출액이 떠지면 우리는 누가 도와준 사람 안 뒀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민간인보다 더 절박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봉급을 받거나 누가 한 사람이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누가 과장이 딴 데서 일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장사해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40% 이상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기준을 내면 압니다. 저희도. 임대료 내고 식자재비 내고 직원 인건비 내고 그러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게 모자라다면 적자는 거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상을 좀 그래서 간단히 좀 짚어주세요.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양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절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앞으로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감 없이 정말 어떤 단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순수 시민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언제든지 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일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꾸려서 오세요가 아니라 예. 의원님이 주체적으로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제 의정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확인해 보고 정기적으로 알려서 시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만 신도시에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어차피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저희 필터 뿌리고 정수리나 필터 받고 그러면서 생수도 받아먹고요. 어쨌든 저는 저희 지금 각 아파트 단지 내나 그런 공지란에 어떻게 배상이 되고 또 어떤 부분 배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된다. 이런 거에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지만 되어 있고 언제부터 접수를 해서 언제 해준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그걸 들으려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뭐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 내에서 항상 그냥 협의 중입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상소사업본부에서도 저희 영종을 딱 제외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좀 저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거를 공지를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될 거다 될 거만 얘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답변 드려요. 그거는 제가 낼 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요, 그냥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인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여기에 들어온 단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어떠한 방안으로 그거를 대응할 만한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 문제는 정말 또 너무 있- 심각한 또 문제인 것 있으신가요? 같아요. 네, 질문 끝났어요. 네. 메리츠부터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제가 그 피해 보상 지금 물어보신 것 중에 이제 안내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접수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 답변을 드릴 것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할 것 같고 수도권 매립지는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현수막 띄라고. 이게 뭐냐고 동네에. 자, 그 비상대책위로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공문을 보냈어요. 절대 시민이 원하지도 않는 일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김원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얼른 띄셔라. 이게 뭐냐고 동네에. 물난리에 수도권 쓰레기에 이게 살 동네냐고 다 밖에서 볼 때. 아니 안 한다고 문서를 줬으면 띄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행정부 시장한테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이거는 2025년도에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사자가 돈을 공동으로 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근데 용역을 줬는데 9개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문을 어느 사람이 유출을 시켜서 기사를 영종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내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한 군데는 제외됐고 8군데인데 영종도 지금 한상 드림 많이 앞에 100만 평 해수부 부지 그리고 강화에 한 곳 이래서 인천이 2곳인데 환경부에서 연말에 가서 이 부분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런 혐오 시설에 대해서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약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를 한 2,500억 이 정도 가져가는 시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 한다고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장님도 안 한다고 공문을 줬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저 부분은 빨리 좀 제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리고 우리 지역이 못 사는 동네고 쓰레기 매립지 이런 동네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도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거기 들어오는데 그 앞에다가 쓰레기 매립하면 이 고속도로 자체가 정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고속도로 정식성 통해서 25톤 30톤짜리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수돗물 관련 간담회다 보니까 조금 질의 내용 쪽으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 보상 문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팔떡값이나 생수 요금으로 많이들 쓰셨을 텐데 그게 지금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 보상에 관한 인천시의 기본 입장은 인천 서구와 강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보상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뭐 여기는 이거 해주고 저기는 저거 해주고 이러면 또 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세 지역과 인천시 관계자분들과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구성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어디까지였냐면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피해 보상안을 받은 것까지였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서 항목별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인천시에서 제시안으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문구가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걸 도대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였어요. 뭐 수돗물 사태 이전에 생수 사드시는 분들은 생수비 보상에서 제외한다. 뭐
그리고 그 어떻게 무슨 그걸 어떻게 찾아서 생수를 사드셨는지 안 사드셨는지 그걸 밝힐 것이며 더불어 정수기 필터값은 음용수하고 관계되니까 필터값 주면은 그거는 생수값 보상에서 제외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협의의 가치를 못 느껴서 그날은 그냥 제시안만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서 인천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그 협의체를 지금 깨서 협의체는 지금 현재 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영종 민간대책위 피해보상위원회 이름으로 저희가 수집한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요청을 할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수증 첨부한다고 해서 실비로 100% 받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각 집마다 생수 사용하신 양이라든지 필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최소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신들이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피해 규모 조사 단 1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차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일반 건수민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 조금 빠르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지금 최대한 그 이천시 눈높이와 저희 눈높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 보상안이 나오면 이렇게 접수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네, 시장님이 일단 저기 성함이랑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효진이고요. 하늘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장님 트위터에 보면요, 7월 19일 날 물론 중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사장 정상임에도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대책이 고민이 큽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게 검사장 정상이면은 이게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정이 아니고 불신이 크다 하십니다. 이 불신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기후일보에서 나온 뉴스의 하나인데요. 시장님은 이제 적소 때문에 소환할 대상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나는 소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 처음에 시장님은 6월 29일까지 그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7월 말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일단 6월 29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요? 사기?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런 관에서 약속을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약속한 것도 하겠다고 일단 지키는데 관에서 왜 안 지키냐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에서는 현재 지키지도 않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만 이렇게 되면요, 납품 끊깁니다. 납품 끊기는데 끊기죠. 망하지. 네, 이게 좀 변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답변해드려요. 근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장님 트위터까지 보시는 거 보면 저는 트위터 볼 새도 없는데 정말 관심 많이 가져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지금 그 김춘호 우리 대표님 가셨는데 정상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셨는데 답변을 하려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런 옥상 탱크나 이런 것은 이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1.4%로 이제 대박을 풀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데 그 행정상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행정상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정말 정상화 문제인데 정상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실제로 지금 이제 대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사이드로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실제로 이제 11가지, 61가지 또 여러 가지 수질 검사를 또 우리 수질검사 연구원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또 사기업에 맡겨서 이것은 이제 불신을 누가 만들었냐? 인천시가 만들었죠. 당연히 또 상수사건부에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생겼죠. 근데 주민들은 기존치와 같이 똑같이 수질검사가 돌아왔지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 선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돗물에서 계속 수질검사는 계속 그 민간급여도 시켜보자 뭐 다 해도 이상은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상 나오는 이런 이제 그 필터 이거에 대한 이제 원인규명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환경부에서도 이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적색이라든가 빨간색이 나오는데 인체에 유해하진 않다. 다만 필터가 까맣게 막 변하거나 빨갛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먹는 건 공부하지 않는다. 이 정부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불신 속에서 시장님도 정상화하고 싶죠. 빨리 마무리하고 싶죠. 그리고 오늘도 그 행정부 시장하고 다 아침에 그 긴급 회의를 또 했지만 지금 7월 말 정도로 해서 하려고 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싶죠. 지키고 싶지만 우리 시민이 수질 검사는 정상화돼서 했다 하더라도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를 안 하니까 정상화 선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나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그냥 돌아온 것 같다. 인정을 해주면 정상화 선언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마이크 없이 할게요. 아니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하늘도시에서 하는 분야냐고 요청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사실관계를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수질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하다라는 말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수질검사에는 일반 가정에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 정상화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가정집에서 수질검사,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몇 차례 수질검사한 내용은 11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에 13가지 정도의 수질검사였는데요. 13가지, 11가지 수질검사에는 문제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단순하게 11가지, 13가지가 아니라 60가지 이상,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60가지 이상 혹은 더 많이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170가지 이상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발암물질이 문제가 되었죠. 토트리오 메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첨가지역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이 발암물질은 기존에 인천시가 11가지 수질검사, 13가지 수질검사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지도 않으면서 격합이라고 인천시가 발표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상황은 가정집의 수질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그 수질 검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 단계입니다. 이 점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향후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것을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간 수질 검사해온 것과 기간과 어떤 거 몇 가지를 했고 또는 타 시도에 어떤 기준까지 했는지 정말 우리가 정상화돼서 먹게 되면 진짜 안전한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며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170가지 수질 검사를 해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질의 안정화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지금까지 이런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0가지 이상 수질 검사한 것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영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책이 집어넣어 주셔야지 왜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선수 같이 집어넣어서 시의원이고 부의원이고 선출직도 같이 집어넣어서 해야 저희가 대응을 해주고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도를 아까 제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질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강한 타 시도를 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실제 기준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또 환경부 기준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인천시가 미약하다면 그에 대해서 보강해서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입법 제도를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 사항을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잡은 바람에 이번에 수질 검사하면서 최근에 발암물질 나온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이긴 한데 공청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청라와 서구, 강화 그리고 영종으로 다 오거든요. 근데 유독 영종에서 검사를 하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발암물질 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토트리토 메타, 통초리 할렐 그 메타의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같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부인데 서구보다, 청라보다, 강화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시에서도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하게 이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십시오. 이건 뭐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뭐 기준치에는 맞는데 다른 조배에 비해서 높다 이런 얘기죠. 네,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한국 기준으로 기준치가 1인데요. 0.1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과 일본 정도만 0.01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0.05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0.05인데 지금 현재 영종도가 얼마나 나오냐면 수치가 0.045, 0.049까지 나옵니다. 47까지 나옵니다. 결국 독일 기준으로 따지면 발암물질 기준치에 위험 수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또 뭐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할 일입니다. 그죠? 저희가 못 먹는 물을 먹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저도 또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주변 분들께서 혹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마이크가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하세요.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서 한번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시죠. 네, 뭐냐면 저희가 그 인천시에 요구한 사항 중에 이 정수장을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제2 이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수장은 뭐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제2 이 정수 처리 시설 설치하는 거는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 영종 지역의 물을 좀 깨끗하게 걸러서 먹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현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공천정수장도 가봤고 수산정수장도 가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또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뭐 이번에 이 붉은 물이 나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좀 추측하는 거는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촌정수장에 보도정수 처리 시설이 금년 가을에 뭐 다시 가동이 된다고 중공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성탄 이제 설치해서 정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2차 처리 시설을 하면 그런 활성탄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촌 정수장의 그 활성탄 정수 처리 시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의정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영종에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천공항에 정수장이 있는데 공항 정수장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좀 비교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항 배수장, 정수장이. 예. 그거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의원님이 좀 한번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한번 좀 답사를 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좀 우리 이 영종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 중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드릴까요? 네. 네, 그 공항 그 배수장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뭐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니까 그 부분은 상수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공항공사랑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 마치는 걸로 해서 390억 원이에요. 그래서 1 활성탄이 335천 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90억이에요. 되셨죠? 예.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이석에서 가시네요. 너무 길어요. 네. 저기. 예, 말씀하세요. 용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설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는 6월 29일까지 수도를 정상화하겠다. 후에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수도는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다라고 느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필터를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29일까지 정상화했다라고 보고도 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다 정상화했다, 니네가 문제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상화를 위한 더 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이제 공천 정수장 섭회에서 또 각 배수지 그리고 그 공동 아파트 단지 또 저수조 이 청소를 다 실시를 하고 관로 청소를 하고 또 배수 이토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빼서 방류시켜서 정상될 때까지 이제 완전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이렇게 이제 작업은 해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거나 이제 신문상에 이렇게 비춰졌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오에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야기해서 또 중구청과 우리 관할구청과 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중구청과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보도가 우리 각 가정에 좀 전달될 수 있다든지 각 아파트 단지에 게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 건가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계속 해왔죠. 계속 해오고